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목 통증의 원인과 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김동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 주위에도 보면 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었는데요. 이 목 통증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는 걸까요? 네, 통계로도 많이 는 게 보여지는데요. 2010년에는 약 한 70만 명 정도 되던 주간판 탈중증 환자가요. 경추 주간판 탈중증 환자가 최근에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전자 구조가 갑자기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환자가 이렇게 30%나 늘어나게 된 거는 환경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2009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으니까 이 스마트폰 영향으로 이 경추에 많은 무리를 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폰 참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우리 일상에서 이 스마트폰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 경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요. 대략 30도에서 40도 정도 목을 숙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5살에서 42세 사이에 일반 성인들이 한 70% 정도가 거북목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개를 많이 숙이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고개를 많이 숙이게 되는데요. 고개를 숙이게 되면 경추에 전해지는 압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머리 무게가 대략 4.5kg에서 5.5kg 정도 되는데요. 고개를 많이 숙이면 숙일수록 목에 전해지는 압력이 강해지게 되고 대략 스마트폰을 할 때는 3배에서 5배 정도의 무게가 경추에 실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결국 이 자세가 고정이 되겠죠. 경추에 계속된 압력으로 자세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라고 하면 거의 경추의 어떤 형태가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러면 이런 거북목과 일자목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목이 아팠던 분들은 다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통증입니다. 결국은 목에 근육이 긴장을 목이 앞으로 쏠리는 머리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목 뒤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면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에도 영향을 좀 준다는 건데요. 목에 있는 근육들, 특히 승모근과 목에 있는 사각근은 감정 근육이라고도 불립니다. 목의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면 이 목에 긴장된 근육을 뇌가 해석하면서 긴장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통증에 관한 것은 좀 익숙한데 감정 영향을 준다는 건 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앞선 시간에 통증은 뇌의 해석을 통해서 고통이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몸은 두 가지 경로로 정서를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른 길이 있고 느린 길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우리 신체 반응을 해석하면서 감정이 생긴다는 건데요. 특히나 승모근과 목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 머리에서는 이것을 긴장으로 해석하게 되고 불안과 공포 반응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선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통증을 증폭시키게 되는 기전을 따라서 다른 통증들도 쉽게 느끼게 될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어떤 자세로 인해서 통증이 이렇게 악화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감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런 의미에서 저도 좀 자세를 바로 잡아보고 바로 잡으니까 좀 기분도 정돈되고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런 거북목 일자목 환자들이 있어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많이 늘어난 이 질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목이 있고 거북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 방법이 반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방법을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벽에 똑바로 선 상태에서 벽에 몸을 기대게 되면 목에 손가락 2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일자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통수가 붙느냐 붙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뒤통수가 붙지 않고 뜬다면 거북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그 뒤통수를 벽에 대기 위해서 턱을 들어야 하거나 근육을 수축시켜서 힘을 줘서 뒤에 붙여야 한다면 거북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현대인들에게는 거북목이 많으니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북목이 많으니까 거북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오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의 적절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부 경추와 상부 흉추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부 흉추가 적절한 각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목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고,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고개가 젖혀지게 되는데요. 이 자세는 경추에 또 다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부 흉추 그리고 하부 경추가 잘 펴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위쪽 부분, 그러니까 상부 경추가 잘 이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흉추를 충분히 가동성을 좀 키워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견갑대를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흉추와 견갑대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또다시 경추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견갑대는 목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견갑이 유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목에 또 다른 부담을 주게 됩니다. 흉추라 하면 여기 등뼈, 그리고 견갑대라 하면 날개뼈와 쇄골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이 흉추와 견갑대의 부드러운 움직임,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잘 알 듯 말 듯한데 교수님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흉추와 견갑대를 충분히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W 스트레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팔을 W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특별히 짧아진 근육들이 있습니다. 소흉근이라든가 흉쇄유돌근, 사각근 같은 것들이 많이 짧아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어깨에 모이게 되죠. 반대쪽 동작을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견갑대를 뒤쪽으로 모아주는 어깨 외회전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흔히 많이 실수하는 것들은 손바닥이 내 귀 옆까지 오지 않고 앞쪽에서 이렇게 여기 손을 충분히 뒤쪽까지 당겨줍니다. 그래서 견갑대가 충분히 뒤로 모이는 것을 좀 느껴주고요.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엄지손가락을 뒤쪽으로 돌려주면 조금 더 견갑대가 모이는 게 느껴집니다. 이 상태에서 고개도 살짝 젖혀줍니다. 앞쪽이 충분히 스트레칭이 되고 뒤에 견갑대가 충분히 모이는 걸 연습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게, 흉추가 충분히 W 스티칭으로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만 젖히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목 뒤쪽에 있는 작은 근육들을 더 긴장시킬 수 있으니까 흉추를 충분히 신전시켜주고 그 뒤에 고개를 뒤로 좀 젖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도 뒤쪽 방향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호흡도 편안하게. 네. 이 동작이 좀 편해지면 흉추와 어깨가 충분히 견갑대가 조금 자극이 되었고 유연해졌다고 판단이 되면 손을 한번 들어봅니다. 손을 든 상태에서 여기도 엄지손가락을 뒤쪽으로 보내면 더 견갑대가 더 모이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펴줍니다. 네, 현대인들은 팔을 머리 위로 올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동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블 스티칭으로 충분하게 견갑대와 흉추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손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손 드는 동작이 조금 편해지면 흉추를 충분히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회전 동작이 꼭 필요합니다. 뒤로 펴주는 것만으로는 흉추가 충분히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한쪽씩 팔을 들어줍니다. 한쪽씩 회전을 주면서.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호흡이겠죠. 네, 반대쪽도 한번 들어봅니다. 예, 이렇게 흉추를 충분히 이완시켜주고 나면 고개를 중립 자세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집니다.